요즘 100세 시대에 있어서 50하면은 실패와 좌절도 가장 많이 겪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만든 공식이나 방법들이 있잖아요. 요걸 안 바꾸려고 해요. 민공과 남궁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궁만이 민공이라고 하는 임금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와 사마천이 남긴 사기라는 역사책을 평생 공부하고 있는 김영수 교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겠죠. 근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저는 복잡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승자독식. 이겨야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패하고 나면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학교 교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시 인문학적 공부가 부족하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생각과 공부가 따라주면은 어려움이나 역경에 처해서라도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힘과 용기,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그런 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족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역경을 이겨내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종합적인 힘이죠. 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거나 저런 방법도 쓰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더 큰 재산이라는 거죠. 다음에 다른 일에 부딪혔을 경우에 이 일을 훨씬 더 쉽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에 있어서 50하면은 딱 중간인데다가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가장 성취를 많이 하는 연령대이고 또 성공도 많이 하고 리더가 될 확률도 가장 높은 나이입니다. 반면에 실패와 좌절도 가장 많이 겪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경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위의 분들로부터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공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 때문에 자만합니다. 그러다 해이했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면 독단, 독선, 독재, 요 삼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경청해라.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는, 주변에 충고하고 직언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차는 오자서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신하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자서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오자서에게 자결을 강요합니다. 결국 오자서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합니다. 두 번째 항우 같은 경우도 초안쟁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방과 싸워가지고 내내 이기다가 져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전력면에서 항우가 8이었고 유방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인재들 이야기 듣지 않고 인재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면서 그런 죽은 역사적인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 세대 때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직장을 그만두면은 그냥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서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모작이 됐어요. 그리고 60까지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 제외하고는. 그죠?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인생의 세 번째 제일 마지막 단계의 준비를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직장 잡기까지에 좀 길게 잡아서 30살까지 1단계라면은, 그 다음에 그만두고 노후 대책하기까지 1단계 60까지라고 넓게 잡아보면은 60부터 나와가지고 한 30년 경제적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로 우리 사회에 떠올랐다. 거기에는 공부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 철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다. 유머는 인생을 깊이 있게 통찰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장난 같은 개그가 나오면 말장난이 아닙니다. 유머는. 그래서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멋을 모르는 사람은 유머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무용가가 있잖아요. 이게 버너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디 파티 장소인가 어디에서 만났는데 덩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내 외모를 닮은, 당신의 머리를 닮은 자식이 나오면은 정말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버너드 쇼가 네 머리하고 내 외모를 닮은 애가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유머도 있습니다. 인생의 천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유머를 구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머는 삶에 대해서 쿨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이 육고라고 하는 사람은 만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내 아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고는요, 자기는 화로운 마차에다가 무용수 가수까지 싣고 다니면서 1년에 자식집을 가서 이렇게 머무르는 겁니다. 오래 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는 집에다가 내 마차와 뭐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남기고 죽겠다라고 해서 만년을 아주 쿨하게 재밌게 보는 그런 사례가 사마천 사기에 남아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뭐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성취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인간관계의 폭과 넓이를 계속 지속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저는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이제 줄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 만남의 횟수도 줄이고 그 대신 정말로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깊이를 갖추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저는 적어도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갈공명도 그랬고 역대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을 신자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원이에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으면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해왕하고 아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왕이 아버지 때부터 아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는데 해왕 때 와가지고 아기를 믿지 못해서 아기가 결국은 연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해왕이 아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자 교절 불출 악성이요 충신 거국 불결 기명이다 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명언을 남깁니다. 군자는 사귀던 친구하고 절교를 해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악담하지 않으며 충신은 그 나라를 떠나도 구구절절 내 명성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아기는 바로 말하지 않음으로써의 믿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말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50대가 되면은 성공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결국 자신감에서 우러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을 또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만하거나 과시하거나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자신과 자만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공과 남궁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과시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남궁만이 민공이라고 하는 임금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좋긴 합니다만은 자만하고 혼동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존감은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자존심만 막 앞세워. 네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내 자존심을 다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 굳이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고 성취와 성공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자존감입니다. 근데 그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감은 실력에서 온다 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이제 습관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습성의 동물입니다. 몸에 배면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좀처럼 해서 버리기 힘들고 바꾸기 힘듭니다. 이게 50대 때 딱 그 현상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성공하게 되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든 공식이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공부해야 된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멘트는 공부하되 깊이 있게 생각해라. 이게 사마천이 얘기한 호학심사라는 겁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되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심지기의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나이대다.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요 정자들이 많아. 여러분 소세원 들어보셨죠, 그죠? 뭐 그것 말고도 식영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정자 가운데 하나가 면앙정이라고 하는. 그 면앙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땅을 보려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늘을 보려면은 고개를 쳐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치잖아요, 그죠? 관점도 똑같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려면은 사물이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면이 있습니다. 요런 자기 자신의 시각과 자기 자신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은 그게 관점이죠. 그러면 안목이 저절로 생깁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리더는 타고나는 존재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존재가 아니라 길러지는 존재고 훈련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는 3년을 거쳐야 된다.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단련, 세 번째 실현. 요 3년을 거쳐야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3년이 거치게 되면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그 가운데 제가 비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게 뭐냐 그러면 망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단련되고 실현을 거치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망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리더십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단한 쇠를 두드릴 수 있는 더 단단한 망치가 되라. 그러려면은 3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세대 이상 한 책과 한 사람만 공부하고 있고 60이 넘으면서부터는 거의 요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마천이 빙이 돼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사마천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60을 못 넘기셨어요. 그리고 사마천이 가장 힘들었을 때 47부터 시작해서 56세 돌아가실 때까지가 딱 10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 시기가 인생 최고 황금기였어요. 그러니까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물론 이제 사마천 고향을 제가 처음 탐방한 것은 98년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 사마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 분들과 또 후손분들과 교류를 했고요. 또 2007년에는 제가 제 인세의 10%를 사마천 후손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장학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명예촌민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 제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제가 제사 때 제 서열이 5위입니다. 광장에 서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요 바닥에 기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붙여요. 1, 2, 3, 4 이렇게. 그 정도로 존중을 받고 있고 저는 뭐 당연히 사마천 때문에 명성도 얻었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특히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늘 채찍질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마천 후손들에게도 또 사마천 고향 마을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 책에는 사기에 관한 일화가 대부분이고 사마천 사기가 참고한 책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나면은 사람이 단계가 차원이 달라지는 사기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책 제목은 50에 읽는 사기입니다만은 사마천 사기에 대한 역대 평가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평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읽는 연령대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다. 제목은 50대이긴 합니다만은 젊은 분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얼마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50에 읽는 사기였습니다.